AI가 안전을 약속한다더니 사실은 자유를 훔쳐갔군. 독일 출신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술감독관인 소피아 로렌츠가 바르셀로나 시청 회의실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 하이크비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가짜 신분증으로 무단 개설되는 은행 계좌, 조작된 SNS 계정으로 올라가는 중국 찬양 게시물. 바르셀로나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에 포획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도입 제안이었어요. 관광도시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중국의 교묘한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깨뜨린 것은 한국 기술자의 놀라운 반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로렌츠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지금은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술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를 바라보는 사무실 창문에 성에가 살짝 끼어 있더군요.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하이크비전, 스페인 대규모 공공 CCTV 사업 유력 수주.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CCTV는 시민의 눈이 아니라 독재자의 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알레한드로 마르틴이 들어왔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치안기술국장이죠.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사람입니다. 소피아, 관광도시 바르셀로나엔 최신 AI CCTV가 필요해. 범죄를 줄이려면 하이크비전이 최적이야.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값싼 기술엔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이번에도 예외일까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알레한드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소피아,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하이크비전은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기업이라고. 현실을 봐. 바르셀로나는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야. 소매치기, 강도, 테러 위험까지. 우리에겐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누가 검증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건 어딘가에서 비용을 절약했다는 뜻이에요. 그 절약된 비용이 우리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거리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죠. 이 모든 게 감시당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틀렸기를 바랐지만 직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하이크비전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와서 직접 봐. 생각이 바뀔 거야.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신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이크비전. 세계 최대 CCTV 제조업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 위구르 지역 감시에도 사용된다는 의혹.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보안업체 선정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창밖에 갈매기들이 더욱 크게 울어댔어요. 이번엔 정말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바르셀로나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수백 명의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저우웨이, 하이크비전 유럽법인 부사장이었습니다. 중간 키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한 유럽. 하이크비전이 약속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얼굴 인식 기술로 실시간 범인 추적. 군중 속에서 위험 인물을 즉시 식별. AI가 범죄를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 청중들이 감탄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우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작년 중국에서는 우리 시스템으로 실종 아동 10,000명을 찾았습니다. 테러 예방 효과는 98%.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통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빛나는 껍데기뿐이야.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저우웨이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여러분의 안전.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럽 기업 대비 30%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료 사후 관리 10년 보장.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우웨이의 입술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마이크가 잠깐 꺼진 틈에 그가 옆에 있던 수행원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스페인 정부, 돈만 받으면 우리 편일 테지. 유럽인들 참 순진해. 그 수행원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기업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현장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저우웨이의 미소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유럽 GDPR 규정을 완벽히 준수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스페인 내 서버에만 저장되죠. 그러나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걸 읽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알레한드로가 다가왔어요. 어때, 소피아? 이제 확신이 서지. 하이크비전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완벽한 것에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우웨이가 몇몇 스페인 고위 관료들과 은밀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오갔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하이크비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위구르 지역 감시, 홍콩 시위 진압, 중국 정부와의 유착, 그리고 각국에서 제기된 백도어 의혹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에 덮인 꿈이었어요. 시범 설치 첫날 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지하철 관제센터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하이크비전 CCTV 20대가 주요 역사에 설치되었고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관제실에 있었어요. 시각 오후 11시.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씩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라스람블라스 역 정상. 카탈루냐 광장 역 정상.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 정상.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알레한드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하이크비전이야. 화질도 선명하고 반응 속도도 빨라.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갑자기 파르크 9엘 역 카메라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전원은 정상인데 영상이 안 들어와요. 몇 초 후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해킹됨. 관제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엔지니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메라가 외부 서버와 연결됐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중국이에요. 그때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보안 솔루션 기업의 CTO였죠. 키는 중간 정도,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보안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그가 노트북을 꺼내 관제실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충격적인 내용이 떠올랐어요. 숨겨진 슈퍼유저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데이터, 통행 패턴, 개인 식별 정보까지 모든 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민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백도어예요. 카메라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중국 본사와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야. 의도된 감시 시스템이었구나. 내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알레한드로가 어쩔 줄 모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치한 CCTV는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였단 말이야?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모든 게 다 말이죠. 관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니터 화면들만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화면들이 시민을 지키는 눈이 아니라 감시하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EU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바르셀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유럽 전체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하이크비전 측에서 해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 증거는 명확해요. 이건 고의적인 정보 탈취 행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직감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바르셀로나 시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저우웨이가 정장을 다시 차려입고 연단에 섰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의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해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강제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일 뿐입니다. 소프트웨어 초기 버전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죠. 패치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국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된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저우웨이가 잠깐 주춤했어요. 그것은 시스템 점검을 위한 일시적 연결이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정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민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버그가 아닙니다. 의도된 백도어입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얼굴 데이터, 위치 정보, 생활 패턴이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코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되고 설계된 감시 시스템입니다. 저우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우리는 유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정민호가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실제 데이터 전송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1시간 동안만 3,000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됐어요. 이름, 나이, 주소,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까지. 이게 버그라고 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웨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해커들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죠.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해커가 중국 본사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200도어 코드는 하이크비전 공식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어요. 해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겁니다. 마지막 증거가 제시됐어요. 화면에 중국어로 된 내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하이크비전 내부 이메일이에요. 유럽 시민 데이터 수집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가 번역해 읽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에 활용한다.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회의실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우웨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죠. 그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둘러싸며 계속 질문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AI가 안전을 약속한다더니 사실은 자유를 훔쳐갔군. 알레한드로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소피아,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날의 기자회견은 하이크비전에게 치명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기자회견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페인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스페인 유명 인플루언서 루시아 고메즈 씨 이름으로 중국 은행 계좌가 무단 개설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루시아가 나타났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얼굴과 신분증이 조작되어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SNS 계정에서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을 찬양하는 글이었는데 저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스페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이크비전 CCTV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SNS에 올라온 글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포폰이 개통됐어. 가짜 신분증 때문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 중국 쇼핑몰에서 내 카드로 결제됐대.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르셀로나 시청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돌려달라. 중국 감시 반대. CCTV는 시민의 적.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카를로스라고 해요. 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말이죠. CCTV 때문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얼굴 인식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신분 도용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대학에 가는데 제 얼굴이 하루에 몇 번씩 촬영되는 거죠? 그게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고요? 젊은 관중들은 휴대폰을 들고 경악했고 노인들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어요. 이게 도둑놈 아니고 뭐냐?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 CCTV를 다 철거해. 우리를 감시하는 눈을 없애버려. 알레한드로가 시청 건물에서 나와 시민들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이크비전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해지만으로는 안 돼. 이미 유출된 우리 정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알레한드로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렸군.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를 위로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정답은 투명성이에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야 하고요. 창밖으로 시위대의 함성이 여전히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 후 스페인 정부청사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여다본 광경이었어요. 저우웨이가 스페인 고위 관료 3명과 은밀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이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저우웨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대하지 마시죠.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분명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관료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언론도 우리를 비판하고 있고. 저우웨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언론이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이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약 우리를 거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바르셀로나 관광청 부패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몇몇 분들의 스위스 계좌 이야기도 말이에요. 관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구체적인 약점을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저우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협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적에게는 무자비하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때 제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호였습니다. 그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 기업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박과 로비를 동시에 쓰고 있어.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 빈 회의실에서 정민호와 대화를 나눴어요. 소피아 씨,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우웨이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을 중국의 감시망에 편입시키려는 거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민호가 급히 제게 연락했습니다. 소피아 씨, 큰일 났어요. 저우웨이가 스페인 언론사 몇 곳에 거액을 제공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라고 말이에요. 과연 다음 날부터 언론 보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이크비전 백도어 의혹, 과장된 측면 있어. 중국 기업에 대한 서방의 편견 아닌가. 보안 시스템 완벽성보다 실용성이 중요. 한 기사에는 이상한 표현들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기사에 이런 각주까지 써주더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백히 중국식 번역투였어요.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언론까지 매수했구나. 정민호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우웨이가 바르셀로나 시의원 몇 명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각자의 약점을 조사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의원은 불법 도박 기록을, 어떤 이는 탈세 의혹을 잡혔죠. 한 시의원은 부인의 불륜 사진까지 있다더군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니. 우리가 너무 늦었나? 정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해요. 하지만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우웨이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반드시 저우웨이의 음모를 막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바르셀로나 시민들과 유럽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캠프 누 경기장에서 공개 시연회가 열렸어요. 바르셀로나시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기술 대결을 보러 온 거였죠. 하이크비전 측과 한국 보안업체의 직접 대결이었습니다. 제가 VIP석에 앉아 있는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오늘 결과에 따라 바르셀로나의, 아니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저우웨이가 먼저 시연을 시작했어요. 관중석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이크비전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얼굴 인식으로 위험 인물을 찾아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대형 스크린의 경기장 곳곳에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AI가 관중들의 얼굴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얼굴이 분석되고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처리됐습니다. 관중들이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백도어가 작동할까? 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들의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SNS 계정까지. 수만 명의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내 정보가 왜 저기에? 저건 내 페이스북 계정이야. 어떻게 내 집 주소를 알았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중국은행 로그인 창이 떠올랐어요. 실시간으로 관중들의 얼굴 데이터를 이용해 중국에서 계좌가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만들어지고 SNS 계정이 탈취당하는 과정이 생중계됐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젊은 관중들은 휴대폰을 들고 경악했고 노인들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어요. 이게 도둑놈 아니고 뭐냐?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항의했어요.
우리를 실험쥐로 썼어. 당장 저 카메라를 꺼. 저우웨이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건 해커들의 소행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그때 정민호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보안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가동됐어요. 같은 방식으로 관중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암호화됐고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로컬에서만 처리합니다. 외부 서버와의 연결은 원천 봉쇄돼 있어요.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최우선입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수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차단됐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보안은 값싼 장치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은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호하는 도구여야 해요. 한국은 그 철학으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환호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가가 젖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유럽이 배워야 할 답을 보는구나. 저우웨이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관중들이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스페인에서 나가. 우리를 속인 사기꾼. 중국 스파이. 그는 황급히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진정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었어요. 캠프 누 시연회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알레한드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시는 하이크 비전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보안 솔루션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정민호가 무대에 올라와 인사했어요. 바르셀로나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기술은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호할 뿐이에요. 투명성과 신뢰가 우리의 원칙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에서 알레한드로와 만났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바르셀로나는 큰 재앙을 맞았을 거예요. 정민호도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유럽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알레한드로가 정민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거리에는 여전히 CCTV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시민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보호하는 눈이 된 거죠. 며칠 후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우디가 꿈꾼 아름다운 도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운 도시로 남을 수 있게 됐죠. 공항에서 정민호를 만났어요. 그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한국은 언제나 유럽의 자유를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CCTV 도입건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내 마음은 바르셀로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 그리고 그 신뢰를 우리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것이 바르셀로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